자, 침해범과 위헌범. 자, 먼저 침해범. 자, 보호법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을 때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대부분의 결과범위 침해범이죠. 자, 좀 더 중요한 것은 위헌범인데요. 자, 위헌범 체크하시고. 자, 위헌범은 위태범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헌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체적 위헌범, 하나가 추상적 위헌범.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노트를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침해범 있죠? 침해범은 보호법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을 때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반면에 위헌범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가 추상적, 하나가 구체적. 자, 추상적은 보호법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기수가 되고, 구체적은 현실적 위험이 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추상적 위헌범이 기수가 제일 빨라요. 추상적 위험, 일반적 위험만 있으면 기수이기 때문에. 반면에 구체적 위헌범은 그것보다 한 템포 늦어요. 이것은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것은 침해범이죠. 침해범은 현실적으로 침해가 되었을 때, 위험이 아닌 침해가 되었을 때 기수가 되기 때문에 위헌범보다는 더 느리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것으로 치면 추상적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헌범, 그 다음에 침해범이 됩니다. 자, 우리 강론책 가면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적 법익 적지 마세요. 그 다음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는데 이 개인적 법익은 개인끼리 충돌할 때 나타나는 범죄들이거든요. 뭐 살인죄라든지 강간죄라든지 뭐 강도죄라든지. 그래서 이 개인적 법익에는 침해범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수 시기가 추상적이 제일 빠르다 했죠? 이 추상적이 제일 빠른 범죄들이 여기 국가적 사회적 범죄들이 대부분이 추상적 위헌범들입니다. 그만큼 공공의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보다는 기수 시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강론책 할 때 배울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요 방화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방화죄를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방화죄는 자, 일단 조문도 같이 숙지해 두는 게 좋습니다. 164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64조 1항인데 뭐 1항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 164입니다. 164, 164, 165, 166조 그 다음에 여기는 1항하고 2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67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164가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입니다. 현주,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사람이 있는 건조물입니다. 여기에 불질러 버리면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가 됩니다. 공용, 공익 건조물도 불질러 버리면 방화죄가 되는데 공용, 그것은 공용, 공익 건조물 등 방화죄라 부릅니다. 근데 이 공용, 공익도 사람이 있으면 현주, 건조물이 됩니다. 자, 건조물의 종류가 현주, 공용, 공익만 있나요? 그 외에 다른 건조물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도 건조물인데 너무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퉁쳐서 일반 건조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현주, 공용, 공익을 뺀 나머지 몽땅 다를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양분했습니다. 하나가 타인 소유, 하나가 자기 소유 이렇게. 자, 됐죠? 자, 이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 건조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뭐도 있나요? 물건도 있어요. 물건도 있다. 그 물건이 너무나 많아서 역시 일반 물건 이렇게 퉁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너무나 많아서 쪼개버리면 타인 소유, 자기 소유로 이렇게 쪼개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일단 자, 숙지하세요. 164부터 내려옵니다. 164, 165, 166, 167인데 166은 두 개로 쪼갠다. 1항, 2항. 67도
이랑이랑 쪼갠다. 다시 올라가서 맨 위에 현주 건조물, 공용 공익 건조물. 다 건조물이죠. 다 건조물이잖아요. 이렇게 다 건조물입니다. 그쵸? 근데 건조물이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일반 건조물로 퉁친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자기 소유로 쪼갰다. 그 외의 것은 일반 물건이고 역시 타인 소유, 자기 소유로 쪼갰다. 됐죠? 됐죠? 자, 근데 제가 총 조문이 몇 개입니까? 6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잖아요. 근데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쭉 양분시켰죠? 이렇게. 갈랐죠? 자, 왜 갈랐느냐? 위에 3개의 조문을 보면 이 3가지 조문을 보면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따옴표 돼 있죠? 자, 불질러서 이거 불질러서 불을 놓아 이런 말입니다. 불질러서 소외를 하면 그리고 끝납니다. 조문이. 자, 현주 건조물, 공용 공익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은 불질러서 소외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물론 불지를 때 착수입니다. 이 3가지 조문에는 공공위험 발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질러버리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여기서 기수가 되기 때문에 공공위험 발생은 조문에 없다고요. 반면에 밑에 3가지. 자, 밑에 3가지는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질러서 소외하여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공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조문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착수는 똑같습니다. 둘 다 불질렀을 때 착수가 됩니다. 자, 이 위에 3가지와 밑에 3가지를 보게 되면 기수 시점이 어디가 빠릅니까? 어디가 빨라요? 여기가 빠르죠. 자, 위에 3가지는 소외하면 기수가 되고 밑에 3가지는 소외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공공위험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 3가지가 밑에 3가지보다는 기수 시기가 빠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3가지를 추상적 위험 범위라 하고 밑에 것을 구체적 위험 범위라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요 위에 3가지. 자, 공공위험 발생은 법조문에 없다 했죠? 그쵸? 자,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구성요건이 조문이라 그랬죠?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2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반면에 밑에 공공위험 발생은 법조문에 있다 했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이 방아쇠 이 그림을 여기서 한번 그리고 저 뒤에 가서 한번 그리고 강론책 가면 또 그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다시 한번 교재 와보세요. 자, 교재. 자, 지금 구체적 위험범 설명드렸죠? 그쵸? 자, 구체적 위험범은 밑에 위험 발생이라는 것이 법조문에 있다고 했죠? 공공위험 발생이 법조문에 있잖아요.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조문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가 되고 따라서 고의 대상이 된다. 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추상적은 위험 발생이 법조문에 없다 했죠?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의 대상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쵸? 자, 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 발생이 현실적 위험, 구체적 위험이 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위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가 되고 고의 대상이 된다. 뭐 구체적 입증까지는 뭐 알 필요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추상적은 일반적 위험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조문에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따라서 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되는 범죄,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되는 범죄를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제가 세 토막을 냈는데요. 왜 세 토막을 냈을까?
적지 마세요. 여기는 사회적 법익, 여기는 국가적 법익, 여기는 개인적 법익. 그래서 세 토막을 낸 것뿐이에요. 다시 와서 방금 말씀드렸죠? 추상적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건조물, 현주 동그라미, 공용 동그라미. 물론 여기에 공익도 있지만, 그리고 전부 다 건조물이죠. 건조물이잖아요. 여기도 건조물이죠. 근데 앞에 타인 소유가 붙는다. 그치?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가면 여기도 건조물이죠. 그쵸? 건조물인데 여기는 자기 소유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쵸? 물건이죠. 물건은 일반 물건인데 타인 소유, 자기 소유든 간에 전부 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조문이 왼쪽 3개, 오른쪽 3개입니다. 이건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그래서 노트에서 다시 보시면 이것은 전부 다 뭐다? 고의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실범도 있습니다. 방아죄는. 그게 실화죄야. 실화죄. 똑같아 구조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화죄 나와 있죠? 실화죄는 과실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 3가지 관련된 실화죄는 추상적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위에 3가지 실화죄는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물도 똑같아요. 물도. 여기 일수죄가 물이거든요. 여기가 불이면 여기는 물인 거예요. 그렇죠?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그 다음에 위죄들에 대한 과실 일수죄. 과실범이죠? 똑같습니다. 불과 물은 거의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여기. 일수가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됐고. 자, 공공용입니다. 가스 공급이죠.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 공급 방해죄가 있는데, 자, 공공용입니다. 공공용 가스나 전기를 공급 방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런데 오른쪽을 가면 여기는 공공용이 안 붙어버리죠. 가스 전기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것은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와 시골. 도시는 몇 세대 안 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공공용이 붙어버리면 추상적이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차차 이제 알게 됩니다. 굳이 여기서 알 필요 없고요. 또 받을 것이, 자, 여기 중자가 붙은 범죄인데요. 중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중자가 붙은 범죄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상해죄 할 때 중손괴죄 할 때 그 외에도 중자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중자가 붙어버리면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그것도 강론체크 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는데 중체포감금죄야. 중체포감금죄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강론책 가면 나와 있어요. 도표에서 강론책 도표할 때 설명하니까 그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OX 판례입니다. 자, 구체적 위헌범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요 배임죄입니다. 자, 배임죄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 업무상은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입니다. 자, 배임죄는 밑에 보면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실해 발생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배임죄는 구체적 위헌범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필기하자면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횡령죄와 배임죄는 이 두 가지는 구체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보시고 업무상은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 그래서 가로 열고 닫습니다. 자, 추상적 위헌범 판례가 더 출제가 잘 되죠. 전부 다 강론책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자, 여기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교통방해죄 이런 것은 외우시면 됩니다. 강론책 가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인데요. 문서죄가 대부분 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문서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공직방, 뭐 뇌물죄, 국가적 법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방해하는 죄도 사회적 법익 관련돼서 이것도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요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도 좀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협박죄 할 때 배우는데요. 이것도 마지막에 위헌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위헌범이라고 돼 있지만 그 말은 대부분 추상적 연모로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말은 구체적으로 써주니까요. 스토킹 범죄도 추상적 연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